안녕하세요. 발절 방송 나는 나 4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에 참 막막한 심정으로 시작했었는데 어느덧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제 얘기를 놔두고 이런저런 사회적 그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제 얘기로 돌아와서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점수를 조금씩 올렸는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얘기는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을 앞둔 그 수험생들이나 또는 그런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들으시면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제 공부를 좀 했었고, 그러다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고등학교 때는 완전 바닥을 헤맸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그 마음을 추스리고 공부를 시작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전환점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는 뭐 워낙 그 바닥을 헤매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휴학계를 내놓고 이제 목공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 학비를 보충하고자 이제 했었는데 뭐 이도저도 다 안 되고 그 부모님께 오히려 빚만 더 떠안게 만든 그런 불효자가 이제 되고 말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 그야말로 이제 워낙 그 휴학하고 있는 동안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감당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제 하던 공부나 좀 제대로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고3 때가 되니까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그 당시에는 뭐 장애인들이 뭐 취업한다라는 건 거의 생각도 못했던 시대였으니까 취업을 안 하고 어떻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러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던 부분이 삶의 본질에 대한 그 탐구라고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철학이나 심리학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에게 그 큰 영향을 끼쳤던 수사님이 계시던 이제 서강대가 학교 분위기도 좋고 또 심리학과나 철학과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서강대 철학과를 일단 1차 목표로 이제 염두에 두고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대학이라는 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자기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그냥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독일 같은 데는 입학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은 그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키는 이제 그런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더 엄격하고 혹독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반대로 입학이 엄청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이제 졸업은 뭐 대충 중에도 이제
졸업장을 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대학 입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요즘도 그 입시 문제가 늘 항상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막상 서강대 철학과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예비고사는 이제 어차피 이제 전과목 두루두루 해서 대충 보면 그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고사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 영어는 또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어는 그 이제 전략 과목이라고 할 정도로 점수가 이제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과목에서 좀 부족한 거를 오히려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고 뭐 영어는 뭐 한 중간 정도는 되니까 그 합격자 평균이 50 몇 점 뭐 이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합격자 평균쯤 되겠다 싶었는데 이 문제는 수학이었습니다. 뭐 요즘도 이제 수포자라는 말이 그 유행어처럼 떠도는 것처럼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수학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집합 개념을 놓치고 나서 그때부터는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암시를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못한다 할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 그 분석이 있었으면은 오히려 그걸 극복하기가 쉬웠을 텐데 에이, 나는 수학이라는 건 어차피 틀렸어라고 그 포기를 해버릴 상태다 되다 보니까 그 집합만 못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와서는 수학 전반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렸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겠는가를 놓고 이제 곰곰 이제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이제 고민만 하다가 그 1학기가 이제 거의 다 돼갈 무렵, 한 5월달인가 6월달인가 돼가지고 이제다가는 뭐 축도값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도서관에 보면은 1년치 본고사 문제를 쫙 그 대학별로 모아서 이렇게 그 모아놓은 그런 그 진학 잡지에 부록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3년치를 갖다 놓고 이제 서강대 그 입시 그러니까 본고사 문제를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역시 그 예상했던 대로 국어는 점수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고 영어도 이제 그럭저럭 나오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수학이었으니까 수학 문제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쭉 문제를 보니까 뭐 어떤 문제든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너무 쉬워서 그 당시 제 실력으로도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몇 문제 있고 이제 또 몇 문제는 그 당시에는 못 풀겠는데 조금만 내가 공부를 하면은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겠다 싶은 게 또 좀 몇 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어차피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합격자 평균이 그 50점 안팎으로 중간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약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풀 수 있는 문제 몇 개,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풀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 몇 개,
그렇게 합치면은 대충 한 반 정도는 풀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딱 보니까 이 정도면은 나도 완전히 포기해버릴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던지면은 지금은 못 푸는 문제라도 좀 노력해서 이제 풀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수학 참고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저처럼 이제 수학이 그 완전 포기했던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수준이 높다라고 느껴졌었고, 그다음에 예비고사를 중심으로 놓고 그 예비고사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보다는 조금 더 쉽게 편집된 그런 문제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특별히 누가 그 수학을 저한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책 한 권 이제 사가지고 여름방학 한 달 내내 수학만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풀 때하고,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풀 때하고 느낌도 달랐고 그 결과도 상당히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다가 저 못 풀겠으면은 학교 도서관에서 같이 이제 남아서 공부하던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거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서 해답을 보고 그 풀이 과정을 쭉 분석해 가지고 아 이렇게 풀면은 이런 답이 나오는 거라고 혼자서 또 그 답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수학이라는 과목이 생각보다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방학 한 달 동안을 추가라고 이제 수학 문제만 팠는데, 그러니까 1학기 때까지는 제 그러니까 모의 예비고사를 보면은 그 이제 점수가 그러니까 50점 만점에 한 20점 정도, 그러니까 10 몇 점에서 20 몇 점 사이로 왔다 가는 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예비고사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수능하고 비슷한 시험일 텐데, 요즘은 이제 수능이 어떤 그 자격고사 비슷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만점자로 수두룩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본고사를 안 보는 학교에서는 예비고사 점수만 가지고 그 입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어떤 변별력을 꽤 가지는 그런 정도의 그 난이도를 가지고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 과목 이제 만점이 340점인데 전국 수석이 한 310점 정도 이렇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1년 후배인가 2년 후배 하여튼 몇 년 후배 중에 그 딱 한 문제를 틀리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춘 그런 친구가 이제 전국 수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TV에 유머 프로에서 그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아 나는 그 친구 그 전국 수석한 애보다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걔보다 잘하냐 그러면 야 그 친구가 그 영어의 4문제를 틀렸는데 난 그 친구가 틀린 문제를 맞았으니까 내가 더 공부 잘한다고 이제 그토록 치는 그런 이제 코미디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때는 그 서강대 철학과를 입학하려면은 한 200, 30점 정도 되는 점수가 이제 예비고사에서
맞아야 됐고, 본고사에서는 보통 한 50점 안팎 이렇게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비고사를 200, 한 2, 30점 정도 맞으면은, 되겠다 싶었는데, 그 중에 수학이 늘 20점을 뭐 간신히 넘거나 아니면 못 넘거나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늘 그게 이제 부담이 되었었는데, 방학 한 달 동안에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고 나서 2학기 들어서자마자 이제 첫 번째 월말 모의 예비고사를 봤는데 3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50점 만점에 30점이니까 그 당시 제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1학기 때는 뭐 한 20점 정도 나오던 점수가 10점이 더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50점 만점에서 10점을 올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는데, 단지 그 방학 한 달 동안에 노력을 했지만은 그 노력이 가능하게끔 했던 것이, 아, 이 정도 문제면 나도 풀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 그것이 내가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나를 이끌었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 결과가 그 50점 만점에 10점의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꼭 예비고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가 그렇고, 특히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도 그 스포츠가 몸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떤 정신적인 자세 역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그 프로야구에서 보면은 그 홈런을 잘 치는 사람, 아니면 안타를 많이 치는 사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보여주는데, 가끔 이제 그 해설가들이 이제 게임을 보면서 그 관전평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저 친구는 너무 그 자신감을 못 가져서 안타를 못 친다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것은 그 근육의 그 어떤 힘이나 어떤 그 주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만큼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즉, 정신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부요는 그 체력이 얼만큼 버텨주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되는데, 오히려 그 체력을 쓰는 스포츠에서는 정신력이 얼마나 안정되고 강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또한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공부나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나치게 산만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뭐든지 주저주저 싸보면은 정작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오히려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로서 저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자신감을 갖지 못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 망설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런 사례도 많은데, 그때 그 수학 공부를 할 때 그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매사에 임한다면, 제가 그 주저주저하고 망설여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더 쉽게 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자. 그 최선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많은 에너지를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든가 망설이는데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어차피 우리가 요즘에 이제 컴퓨터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 게임을 하면서 그 결과를 또 걱정해 가지고, 야, 이거 내가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나는데 라고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차피 그 자체가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그 자체를 게임으로 생각하고 그야말로 그 노력 자체에 몰입을 해버린다면은, 그것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내지는 공부를 잘해야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다짐하는 것 역시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내가 해야 될 노력 그 자체에 몰입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한다면 자기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그 훌륭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망설이지 말고 그냥 그 노력 자체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는 훨씬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나 또 수험생들을 지도하는 부모들도 너무 그 결과에 집착하거나 또 좋은 결과를 가져야 된다고 책을 하는 것보다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하듯이 한번 즐겨봐라 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훨씬 기대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사회적으로 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많은 어려움들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고 있지만, 그럴수록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매일매일에 임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